7월 30일 저녁 7시 56분입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공부방에서 독서에 매진했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야간 축구하러 이 경주에는 인조잔디 축구장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주거지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거리상 즐겁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또 축구하러 가서 땀을 또 신나게 빼야 되겠고요. 어제까지는 계속 이제 햇빛 받고 좀 돌아다녀 가지고 가뜩이나 새까만데 더 새까맣게 타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책을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한국인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단순히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해서 본 이유는 한국인을 비하할 게 있으면 비하하고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제가 비하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본 게 아니고, 저는 그 FBI 행동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 그런 인간 행동을 심리와 연결짓는 그런 류의 자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 책은 그 여러 가지 그 거짓말의 신호를 체크하는 툴들을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안면의 비대칭, 말투, 목소리, 특정 단어를 반복한다, 눈의 깜빡임, 눈동자의 움직임, 미소에도 여러 종류가 많죠. 그 다음에 입을 다무는 모양,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상대방의 거짓말로부터 자기를 이제 보호하자, 잘 선별하자,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쪽에 흥미가 없다면 소장하면서 읽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이제 심리 또는 그 행동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그 행동 패턴, 그리고 심리와 운동 패턴, 그리고 신체 밸런스,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직업적으로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심사가 행동 심리 또 행동 경제학 등으로 또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다 자란 아가씨죠. 성인인데 걸어가는 뒷모습을 차 타고 제가 보니까 약간 어그적거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천천히 가면서 그 모습을 잘 관찰한 다음에 내려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 여자분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우리 도장에 와서 태권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신체 밸런스를 완전하게 내가 고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쌓여온 그 세월에 근육과 골격이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고치지는 장담을 못하지만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명함을 줬는데, 그날 바로 도장에 저녁에 찾아왔길래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태권도를 다니고 금원띠도 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걸 보면 막 가서 이렇게 말도 걸고 할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아무튼 그 거짓말은 속는 자와 속이는 자 둘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복고일 선생은 인간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람을 믿고 시작을 한다. 그리고 그 나중에 믿음이 혹시 깨지면 다시 관계를 재설정하면 된다. 다시 말해가 일단은 믿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긴 인류의 그 역사로 볼 때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소련의 공산 제국을 무너뜨려버린 그 레이건도 일단은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했듯이 믿음, 즉 그 신뢰 사회는 그 사회의 번영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회는 부패가 만연한 판치는 후진 사회가 되겠죠. 조선이 그랬고 지금의 북한이 그렇습니다. 착취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취 안 당하려는 사람들은 숨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욕하고 자기 현실을 저주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싱가포르를 성장시킨 국부로 추앙받는 우리로 치자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믹스해놨는 좀 다르긴 하겠어요. 리칸유가 주장한 아시아적 가치, 아시아적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과는 결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어떤 선각자적인 뛰어남은 그 두 분을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두 분을 믹스해놨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칸유라는 사람도. 그 리칸유가 그 공무원 집단을 양성을 하는데 얼핏 사회주의 방식과도 닮은 듯하나 뛰어난 관료를 믿고 선발해서 믿고 그 다음에 그 관료들에게 높은 급여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리와 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아주 뛰어나게 갖고 있는 능력을 국가 성장을 위해서 힘쓰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것만큼은 이제 사회주의와는 좀 다른 거죠. 가격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보수 이제 임금 쳐주는 가치를 인센티브라는 거를 이해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체제였습니다. 아무튼 이 한국 사회의 거짓말은 유명하다고 하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앞차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살 받쳤는데 이렇게 몸에 어디인가를 붙잡고 내려오는 것으로 비유되는 그 거짓말의 행동들. 근데 제가 그 목 잡고 나오는 사람들만을 비난하기는 좀 어려운 게 제가 실제로 당한 교통사고인데 우회전을 하는 차로인데 갑자기 끼어들면서 후미에서부터 제 차를 쫙 긁어버렸습니다. 심하게 긁힌 건 아닌데 이 사람이 내리자마자 사고를 하기는커녕 보험사를 바로 부르더라고요. 사과만 했으면 아마 제 성격상 그냥 막 이대로 헤어집시다 하고 그냥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보험사가 양쪽 보험사가 결국 다 출동하게 되고 교통사고의 가장 큰 안 좋은 점은 시간이 그렇게 낭비되는 거죠. 절차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양쪽 보험사들이 오고 그 상대방이 잘못한 걸 다들 인정하는 선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갔는데 다음날부터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음날부터. 그러면서 6대4 정도밖에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정도까지 가버리면 제 성격상 넘어갈 수 없으니까 결국 나중에는 제가 그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아내고 이렇게 다 해결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통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게 참 안 좋았죠.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 상대방 보험사에게 그 보상과 직원들에게 그랬어요. 만약 내가 어딘가에 아픈 척 하면서 내려가지고 진단서는 찍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단서 찍어가지고 병원에 들어 눕고 합의를 빨리 사고 처리를 빨리 그 완료를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더 내가 돈을 뜯어낸다거나 귀찮게 했더라면 당신들 어떻게 했을 거냐. 이러니까 목 잡고 나오는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정당성이 있겠구나. 양쪽이 그러니까 다 거짓말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제가 좀 핀잔을 줬습니다만 어쨌든 목 잡고 나오는 사람도 사기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쿨하게 됐습니다 괜찮아요 하면 사과도 안 해요. 보상도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목 잡고 나올 수밖에 없을 상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이 책을 잠깐 앞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 책을 소개하는 거니까 간략하게 내용을 보자면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오늘도 우리는 거짓말을 했고 또 거짓말에 속았다. 현대인의 대화법과 예의범절은 나를 숨기고 상대방의 속마음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은 비즈니스에서부터 연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관계에서 인류 역사의 매 순간마다 항상 절실하게 요구되었고 또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에 의한 거짓말 연구는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인 거짓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직접 조사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서들을 세분화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늘 관심을 갖고 관찰해야 되고 하는 사회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거짓말이란 무엇일까? 조선인은 남을 속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남을 속이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어찌하면 이 민족을 현재 세태에서 건져 행복과 번영의 장래로 인도할까 생각하는 형제자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거짓말과 속이는 행실이 없게 함이니. 각각 하멜이 남긴 하멜 표류기와 도산 안창호가 주창한 민족 개조론에 언급된 대목이다. 300년 시공을 넘어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두 위인이 모두 한국인의 거짓말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OECD 사기범죄 1위 국가 2013년 WHO 조사에서요. 누군가는 이를 근거로 한국인의 혈관에는 피 대신 거짓말이 흐른다. 고까지 한다. 2016년 6월에는 일본의 한 경제잡지에 게재된 어떤 기사가 한국에서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한국인은 거짓말을 잘하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사기대국이다. 한국 경제잡지의 지적은 이른바 혐한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술로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석연찮은 부분도 있다. 우리 자신부터 우리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우리의 속내를 잘 보여주는 말이다. 거짓말이 빈번한 현상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자주 속이는 가해자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주 속는 피해자가 있어야 된다. 만약 한국인이 거짓말을 잘한다면 그만큼 잘 속는다는 의미도 된다. 뭐 이런 내용들로 시작이 됩니다. 거짓말이 만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뭐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진단이 다르겠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특기할 점이라 한다면 반성의 과정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계속 대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속여버리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어서라고 하는 거짓 명분과 정당성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럼 반성하는 과정이 없으면 개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을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반성이 없으니까 책임도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미루는 거죠. 지금 그 대한민국에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잘 알려진 언론인으로 행세하고 있고 또 법조인이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되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사회 지도층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성숙을 기대한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최근에 그 유행하는 말이 팩트 체크라는 말인데요. 그걸 잘 쓰는 또 언론사도 있습니다. JTBC라고 하는. 팩트를 체크한 것이니 우리말이 진실이다, 진리다.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말은 입을 다물라라고 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버리는 폭력적인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역시 팩트 체크입니다. 단어의 오용이라고 할 수 있죠. 변질이고. 일반인들도 팩트라는 말을 잘 써요. 이게 팩트야. 그거 팩트 맞아. 이런 말을 잘 써요. 그 팩트 체크는 또 누가 하는 건가요? 팩트 체크를 하는 사람을 체크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급속하게 말려드는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있다. 내가 그 일반인들의 정서를 엿듣고 싶기 때문에 나의 연설문이 어느 정도 먹히나 체크해보기 위해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다, 물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를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랬구나, 뭐 별거 아니었네. 근데 왜 다들 이렇게 호들갑 떨어서 언론들은 하고 국민들이 싸늘하게 이렇게 다시 냉각기로 들어가면서 언론들이 부추기던 언론들이 또 정치꾼들이 뻘쭘하게 되는 수순으로 들어가야 됨이 마땅한데 그게 아니고 그걸 하나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그봐 맞잖아 하면서 지근지근 사람을 밟아버리는 거죠.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거짓말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진실을 인정해도 믿지 않고 비웃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걸 보게 된 사람들은, 사회 지도자들은 저 봐봐, 괜히 인정했다가 완전히 짓밟혀버리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거짓말을 잘해야 돼. 그게 정치인의 덕목이야 라고 더욱더 꽁꽁 자기를 거짓말로 무장을 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진실을 탐구하는 과정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냥 희죽거리고 킥킥대고 아무 말이나 막 떠들고 하는 인간들의 행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재미없는 과정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은. 그러나 진실이라는 것을 찾아가지고 항해하는 그 선장의 고독함, 뿌연 안개 속에 암초가 어디에 나올지도 모르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고독하게 배를 항해가는 그 선장의 고독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과정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뭐 사회, 국가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진실을 추구하는 개인, 집단,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